오!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면서 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박은 사건 같습니다. 지금 깜빡이를 잘 안 보이는데 킨 건가요? 예. 이런 경우는 사실 종종 있어요. 근데 충분히 또 끼어들게 하는 거를 미리 감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, 또 이렇게 도로다 보니까 속력을 내면서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박은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. 자,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량과 이제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인데 두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지금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적어주고 계시는데요. 자,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격돌 블랙박스 두 변호사님의 선택은 네, 지금 김서한 변호사님이 블랙박스 측 30, 상대방 측 70 과실 주셨고요. 또 송혜미 변호사님 블랙박스 측이 70, 상대방 측 70, 30. 반대로 쓰셨어요. 과실 비율을. 내용이 되게 궁금해지는데 먼저 김서한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듣겠습니다. 예, 일단 뭐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걸 보여요. 네. 예, 다만 뭐 전방 주심으로 좀 다소 소홀히 한 것 같긴 합니다. 왜냐하면 뭐 저 영상이 이제 처음부터 보면 좀 꽤 좀 멀리, 물론 이제 브레이크 제동거리 이게 여기 잘려서 나온 것 같은데 예. 제가 본 영상은 조금 더 앞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꽤 있어요, 시간이. 예. 물론 이제 제동 속도 자체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만으로는 제동 거리가 이제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, 네네. 일단은 예. 그 전방 주심을 좀 확실하게 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제동을 하시긴 했어요. 하시긴 예, 했는데 예.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동을 한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전방 주심을 뭐 완전히 뭐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, 네. 일단은 저렇게 이제 이 반대편 차선이 아니죠, 옆 차선이 이렇게 좀 약간 정체되는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은데, 네네. 그럴 때는 일단 저런 차량들이 꽤 있죠. 그렇죠. 사실 저럴 실제로 때 이렇게 보통. 갑자기 태어나는 게 좀 당연히 뭐 저 차량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이 답답하니까 좀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, 나온 차량이 그런 예상을 좀 충분히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그래서 약간 속도를 좀 서행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될 뭐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예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블랙박스 차량은 그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을 거고, 뭐 상대방 차량 좀 명확합니다. 일단 도로교통법 38조 1항 및 이제 동법 시행령 21조 별표 2에 따르면 일단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30m,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돼요. 이제 미리. 저 차는 뭐 진로 변경하고 바로 옆으로 뛰어들었잖아요. 뭐 보니까 방향 지시등은 켰던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명백한 어떤 차선 변경 방법 위반이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실은 솔직히 뭐 20대 80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10대 90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이 어느 정도 이 상대방 차량에게도 뭐 어떤 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차선 변경 차량과 이 어떤 그 사고 났을 때 일반적으로 따지는 30대 70 정도가 되지 않을까. 그렇군요. 네, 반대로 송혜미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. 되게 반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. 상대방 측이 이제 30% 과실, 블랙박스 70% 과실이다 하셨는데 어떤 의견인지 들어볼게요. 이제 뭐 상대방 측에서 대해서 관대하게 봤을 때 이제 30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충분히 상대 측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꽤 긴 거리 전에 봤거든요. 근데 그래 봤을 때 보기 시작했을 때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으면 사고를
피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아. 보시면 상대측 차량이 박았을 때 거의 1차선에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. 네. 거의. 그래서 충돌한 부분도 지금 상대측 차량의 후방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봤을 때는 아마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좀 있었을 것 속력을 좀 같거든요. 내서. 예. 그래서 거의 진입이 다 되었을 때 이제 제동이 들어간 것 같아서 블랙박스 차량 과실이 더 크다고 봐서 70으로 보았는데요. 예, 예. 사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뭐 50대 50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. 아, 이렇게 저희가 블랙박스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누는데 항상 남 일 같지가 않거든요. 예, 저도 이런 일을 또 당할 수가 있고요. 또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가 네.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방향지 시스템이 켜지 않은 경우,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. 네. 이럴 때는 과실 비율을 판정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까요? 어느 정도? 예, 물론입니다. 일단은 뭐 차선 변경을 할 때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방향지시 등을 켜게 돼 있어요. 예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.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, 네. 예,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이 이르렀을 때 진로 변경 신호를 해야 됩니다. 예, 그러니까는 뭐 진로 변경 이 경우에는 진로 변경 신호는 넣었어요. 네. 넣었으니까 그 위반은 없지만 어쨌든 방법 자체 잘못됐기 때문에 아. 그렇지만 진로 변경 신호까지 안 넣었다고 하면은 뭐 더 과실이 가중된다고 봐야죠. 그래서 한 뭐 진로 변경 신호 안 하면 보통 10에서 20% 정도는 더 네. 예, 과실 비율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 이렇게 한쪽에서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.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방어운전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시죠? 오늘도 방어운전,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